네, 안녕하세요. 절절TV 제이드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어제까지는 굉장히 즐겁게 지냈습니다. 어제 KLPGA 대회인 하나금융 챔피언십에 갤러리로 참여를 해가지고요. 그 SBS 골프로 유명한 이시우 프로가 저랑 되게 친한 친구라서 그쪽 소속 프로인 김수지 프로님이 지난주에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에서도 우승을 했는데 어제도 우승을 했어요. 운이 좋게. 그래서 너무 즐겁게 관람을 했고 이시우 프로님이 골프생이라고 하는 유튜브도 하고 계시는데 뭐 알고 계신가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뭐 남 챙길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컨텐츠도 좀 같이 촬영을 많이 해가지고 관련된 영상도 그쪽에서 조만간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 얘기 좀 해볼게요. 시장 뭐 너무 어렵죠. 공포스러울 정도로 어려운 구간이고 지난주에 특히 주변에서 뭐 반대매매 당했다, 자산 거의 다 날아갔다 이런 연락을 저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정말 어려운 국면이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고요. 지표로 보시면은 이게 뭐 공포지수 뭐 이런 건데 지금 굉장히 뭐 익스트림 피어로 가 있다.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다.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구간이고요. 이걸 큰 차트로 봐도 2021년 작년 10월에 한번 흔들리고 그 이후에 4월, 5월, 올해 4월, 5월에 한번 과매도권으로 갔다가 지금 또 그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결해서 보시면은 코스피 이격도 자체도 제가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극단으로 가고 있다. 일단 결론은 시장은 굉장히 공포스럽게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특히나 또 크게 하락한 원인을 좀 보시면은 애플이 뭐 증산 계획을 취소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뭐 이거 증산 계획을 뭐 취소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시장의 기대가 너무 높았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나오는 아이폰 자체가 조금 새롭게 많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요가 조금 이연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애플이 뭐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사람들의 소득이나 이런 게 급락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이폰 지금 되게 비싸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지금 뭐 웬만하면 괜찮으면은 큰 문제가 없으면 안 바꾼다 이런 심리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 뭐 이게 큰 뉴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이번 주에 이제 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거는 영국이 450억 파운드 감세안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영국이 정말 유럽이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우려를 이제 주면서 난리가 났죠. 뭐 파운드와 급락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물론 뭐 이제 영란은행에서 지금 이거를 어느 정도 2주 정도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잠시 진정을 시켰지만 지금 유럽이 심상치 않다라는 리스크를 사람들이 인지하게 만든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게 영국 사람들의 연금 자체도 국채에 많이 투자가 돼 있는데 이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결국엔 연금도 뭐 지급불능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런 구간에서 저를 비롯한 이제 투자자분들이 느끼시는 심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엔 진짜 다른 것 같다.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이번엔 진짜 너무 다르다. 진짜 망할 것 같다. 세상이 망하는 것 같다. 진짜 무서워서 아무것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겠다. 1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더 잃을까봐 무섭다. 뭐 전쟁이 날 것 같다. 3차 세계대전이 날 것 같다. 뭐 이런 심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극단적 공포 구간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2009년 이후로 이제 미국 연준이 사실은 시장 빠질 때마다 굉장히 든든한 역할을 해줬잖아요.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14년간 글로벌 시장의 랠리, 특히 미국 시장의 슈퍼 랠리를 이끌었는데 결국엔 지금 파월 의장이 완전히 이걸 반대로 하고 있고 너희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라는 시그널을 너무 명백하게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망가지는 구간이라 보시면은 마이너스 50%까지 봐야 된다라는 게 주식 전략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고요. 이게 신용 위기라면? 이라고 생각했을 땐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다뤄봤는데요. 지금 사실 채권이라는 게 늘 주식보다 변동성이 대체로는 낮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채권 변동성이 주식 변동성보다도 엄청 높기 때문에 주식 변동성도 앞으로 엄청 커질 수 있다라는 걸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오른쪽 차트 보시면 이게 참 중요한데 결국엔 지금 뭐 영국이랑 한국, 독일 모든 나라들의 이제 CDS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건데 한국말로 하면 신용 부도 수합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 나는 상황을 대비해서 평소에 이제 보험금을 내는 겁니다. 보험금을 내는데 만약 부도가 나면은 그 돈을 돌려받는 거죠. 원금을 돌려받는 건데 이제 평상시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혹시나 해서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 놓는 건데 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엄청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 때 이후로 지금 엄청 높아진 겁니다. 2018년 때도 조금 이랬었는데 한국은 어쨌든 간에 지금 굉장히 리스키한 국면이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지금 뭐 계속 크레딧 스위스 부도설 뭐 이런 게 파산설 이런 게 나오는데 왼쪽 차트 보시면 유럽계 IB 이제 뱅크들의 어떤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건데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은행 자체가 망가지면 굉장히 큰 금융 위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
조심해야 되는 거고, 미국계 IB들도 최근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소비가 어떻고 이런 거는 크게 뭐 시차를 두고서는 조정이 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신용위기가 발달되면 조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빠질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맨 밑에 노란 색깔로 해놓은 부도나 신용위기 이런 거 말고는 실적은 사실 뭐 이미 미국 업체들도 꺾이고 있고, 한국의 대표적인 업체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지금 뭐 감익이 뭐 굉장히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은 이미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 리스크는 저는 크게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실적이 막상 나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나쁘면 하루 이틀은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엄청 꺾일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연준의 공격적 스탠스, 지금 이보다 더 공격적일 수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공격적이라면 매번 FOMC 할 때마다 100bp씩 올리고 뭐 이런 시나리오인데, 미국 정부도 그렇게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올릴 수 있는 구간은 이미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기대되는 이제 하락이 기대되는 시기가 내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저는 지금 신용위기 말고는 다른 거는 아주 큰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방금 굉장히 공포스러운 얘기들을 전해드렸지만 조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조심하되 이 오크트리 캐피탈의 하워드 막스 이제 회장님, 여기 책도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정말 책 읽을만 하니까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분이 많은 명언들을 남겼는데 시장이 이럴 때 이분의 조언을 조금 기억은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무적장 확신하고 엄청나게 매수할 때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되고 역발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의 결론은 결국에는 모든 건 평균으로 회귀한다라는 게 이분의 철학 같은 건데, 다른 사람들이 공포심에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패닉 상태에서 매도할 때 우리는 공격적으로 행동. 그래서 사실 최근에 하워드 막스 회장님이 6월 이후에 장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밝히진 않으셔가지고, 지금 같은 패닉 셀링 국면에서 저희가 꼭 공격적이라기보다는 너무 방어적으로만 할 건 아니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태가 정리되고 불확실한 것들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자, 생각해 보시면은 리만 사태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해결된 다음에 증시가 반등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지금 주식이 왜 반등을 하지? 이거 하루 이틀짜리야. 다음 주에도 오르네? 그럼 다음 주엔 조정을 받겠지. 이러면서 두 달, 세 달 오르고 한 반년 정도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매한 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때부터 따라가는 국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런 다 해결되고 주식을 하겠다라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얘기라고 저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공격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또 하나 말씀이, 이제 가장 확실한 매입 기회는 자산 보유가 어쩔 수 없이 팔게 되었을 때, 남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팔게 됐을 때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실한 기회라는 거죠. 근데 지난주가 제 지인들도 굉장히 반대 매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실제로 형님 뭐 자산이 30%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루 이틀 더 빠지면 완전 반대 매매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난주에 반대 매매보다는 담보 부족을 메꾸기 위한 주식 매도가 굉장히 많았던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도 주식이 엄청나게 빠지면은 그런 물량들이 신용 잔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내려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가 어떻게 보면은 클라이막스가 좀 될 수 있어 보인다. 물론 신용 위기로 가면 더 빠질 수는 있지만 단기론 좀 그렇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모두가 어떤 자산에 리스크가 있다고 믿어서 매입을 꺼리면 결국 자산 가격은 리스크가 전혀 없는 수준으로 떨어진다. 지금이 그 정도까지 떨어졌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제 느낌이 늘 맞진 않죠. 그래서 시장은 늘 예상보다는 대응이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여타 뭐 비상장 투자로 하지만 주식은 그래서 트레이딩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계속 저는 트레이딩 입장에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주간 단위로 제가 포트폴리오 제가 어떻게 하고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같이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엔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선택지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 팔고 이 모든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현금만 100% 가지고 있거나 인버스를 한다, 뭐 이런 건데, 뭐 좋습니다. 차라리 현금 100%는 좋은데 바닥을 잡기는 어렵고요. 이런 스탠스는 어렵고, 인버스는 저도 지금 최근에는 조금 자제를 하고 있는 이유는 시장이 이제 워낙 과매도 영역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주식이 한번 크게 반등했을 때 내가 인버스를 이빨 들고 있다가 그런 날 손실을 보면 정말 멘탈이 정말 참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인버스는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안 하고 있죠. 지난주 초에 커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엔 안 하고 있고, 어쨌든 바닥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철저한 분할 매수 계획, 플랜에 의해서 매매를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포트폴리오로는 삼성전자랑 사실 지수물이죠. 지수물 두 개로 대응을
매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번에 많이 사지 않습니다. 나눠서 사고 있고 시장이 지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2% 이상 빠지고 3%가 넘어가고 이럴 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좀 하고 반등을 하면 좀 절여내고 이러면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이라도 이익을 좀 거두면서 가려는 전략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차트를 좀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이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제가 맨 밑에 빨간색으로 해놓은 부분이 이 RSI라고 하는 과매도를 좀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보시면 2018년, 19년, 20년, 22년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 그어드린 부분이 명백하게 주봉 기준으로 RSI 30 언더로 내려간 지점을 나타내는데 이때마다 이 위에 주가들이 어떻게 됐나 한번 같이 보시죠.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 이렇게 과매도 영역이 열리면은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구간이 펼쳐지지만 굉장히 많은 케이스 물론 2022년 올해 초에는 실패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 한 번 말고는 대체로는 이런 구간에 주식을 모으면은 이거보다 높게 탈출할 기회는 늘 줬고요. 나스닥도 보시면은 나스닥도 RSI가 이렇게 주봉 기준으로 하회를 했을 때 보시면은 2019년에도 크게 반등이 나왔고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도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이 지표가 떴을 때가 4월 좀 되게 3월 말 정도였는데 이때도 어쨌든 지수가 한번 이 정도까지 크게 올랐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수익률을 보면 엄청납니다. 10% 20%가 지수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6월에도 급락을 한 다음에 7, 8월에 랠리가 있을 때도 이런 지표들이 명백하게 시그널을 나타냈고요. 물론 지금은 아직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 지점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플랜을 가지고 행동을 하시자는 거고요. 야, RSI 그거 아무나 볼 수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하냐 뻔한 얘기 하지 마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정말 아마추어 같아요. 이거는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어떤 플랜을 가지고 매매를 잘 하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영역이지 이거는 뭐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는 분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자기만의 플랜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애플 주가 좀 보시면은 애플도 지금 주봉으로 크게 꺾였죠. 120주선 정도를 지키고 있고 월봉으로 보면 조금 불편하긴 해요. 지표가 지금 굉장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애플이 꺾이면 결국에는 미국 나스닥 지수나 이런 것도 더 추가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좀 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이 하워드 막스 회장의 이런 조언들을 기억하시고 저랑 같이 이번 주에도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이 반등 구간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토대를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절절TV가 최근에 좀 개편을 해서 메인 방송은 제가 이제 출연을 가급적이면 삼가하고 미녀 MC분들로 저희가 섭외를 해가지고 이번 주에 촬영을 했고 어젯밤에 업로드가 됐습니다. 다들 좀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주변에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